한 주간 엔비디아의 주가가 19% 급등했습니다. 테슬라가 유럽에서 저조한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46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를 떨쳐내며 확실한 회복 랠리를 이어갑니다. 금요일장 3대 지수는 일제히 강보합에 마감하며 나흘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2023년 11월 이래 최고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각각 3.9%, 5.2%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제 S&P 500 지수는 7월 중순 기록한 사상 최고가로부터 단 2% 후퇴해 있죠. 중소형주들의 모멘텀도 이어졌는데요. 8월 초 침체 우려와 함께 7월 기록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던 러셀 2000 지수가 한 주간 3% 뛰어오르며 회복에 나섭니다. 하지만 큰 변동을 겪고 나니 중소형주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시점이죠. RBC에서는 장기 투자자라면 중소형주를 계속 봐야 한다 조언합니다. 1999년부터 작년까지 지난 25년 동안 각 투자 대상군별 수익률을 연율화한 결과 미국 장단기 채권은 물론 S&P 500 지수보다도 러셀 2000의 수익률이 더 높았다고 하네요.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의 끈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지난주 업종별로는 기술 섹터가 7% 가까이 급등하며 시장을 주도했고 테슬라가 포함된 시클리컬 섹터가 5.2% 상승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술주 강세에 가장 크게 기여한 종목은 엔비디아로 19%나 뛰어올랐는데요. 마이크론과 슈마컴도 16%, 24% 급등하며 섹터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한편 M7 종목 중 유일하게 주간 기준 하락한 종목은 알파벳인데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에 영향이었습니다. 미즈호 증권에서는 요건이 까다롭기는 하나 만약 해체가 현실화된다면 주가가 30%가량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따라서 추후 관련 소식을 지속 지켜봐야겠습니다. 테슬라는 한 주간 8.1% 뛰어 올랐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 유럽에서 판매된 신차 대수가 전년 대비 20% 가까이 급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여기다가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 애널리스트가 매도 의견과 함께 목표가 120달러를 제시한 점 역시 투심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 현물 가격이 처음으로 온스당 2,500달러를 돌파한 건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인도 수요 급증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대표 관련주들의 주가도 함께 움직였는데요. 지난 6개월간 뉴몬트가 52%, 앵글로골드가 85% 급등한 한편 대표 금 ETF 스파이더 골드쉐어즈와 아이쉐어즈 골드트러스트는 각각 25% 올랐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징둥닷컴은 실적 호조의 8%대 급등했습니다. 2분기 이익이 YOY 기준 74%나 올랐는데 가격 할인에 따라 고객들이 대거 유입됐다는 풀입니다. 최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폭스가 확산합니다. 덴마크 제약사 바바리안 노르딕은 백신 접종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유럽연합에 승인을 신청했는데요. 주가는 1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오늘의 중요 헤드라인 뉴스프레소 전해드립니다. 최근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라는 지표가 잇따라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안도감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도 이에 낙관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경기 침체 확률 20%로 내려 잡은 거죠. 그리고 8월 고용보고서가 양호하다면 침체 확률을 다시 1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경제 회복의 조짐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데이터에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경기 둔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조금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 심포지움에서 파월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파월 고용보고서가 어떠한 기조를 가져갈지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9월 6일 이 고용보고서에서 서프라이즈가 연출된다라고 한다면 이 금리 인하 50bp 촉발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25bp 인하 기조 이번 주 금리 인하 시그널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보조금 소식입니다. 칩스법에 따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최대 16억 달러의 보조금, 30억 달러의 대출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번 16억 달러의 보조금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전해지는데요. 이 칩스법이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바이든은 이미 12개 이상의 기업을 선정해서 대부분의 금액을 할당했고 이제 올해 말까지 보조금 관련한 발표를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칩스법이 순항 중인가? 지금 상황에서는 40%의 가량의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무기한 중단됐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칩스법 철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의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칩스법 순항에 좀 방해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선의 변수까지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소화를 하게 될지 이 해당 목표처럼 기존의 계획처럼 미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 14%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상품 가격입니다. 금리 인하의 기대감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감이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고 있죠. 이에 금값은 인도 시장 안에서의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이 국제유가 시장 안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의 변동성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7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친 상황이고요. 국제 가격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통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채권 시장 반발 매수세의 유입 속에서 레벨이 추가적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변동성 아래에서 6만 달러의 도전 이어갑니다. 오전 6시 기준으로 59,811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이상으로 출근길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머니투데이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